8페이지 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오는 내용 중에서 여기 정비사업에 대한 지구 단위계 관련된 거 요거부터 배울게요. 시설사업하고 두 가지 배울 건데, 그럼 일단 내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페이지를 본다면 28페이지에 되어집니다. 지구 단위계 관련된 부분은 또 뭐 워낙에 의미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등을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이론적인 얘기는 지금 됐고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라는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서울시란 동네에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이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이 있다. 그러면 상계주공 7단지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기존에 도로 같은 게 엉망이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이런 동네 재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자체에 대한 부분에 뭐 재건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동네에 사업이 이루어진다. 또 우리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 동네는 서울시의 전부이겠습니까? 서울시의 일부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시라는 거에는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의 일부라는 동네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거든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 하지만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서 이런 동네를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 봐요. 오른쪽에 그림 마치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확대해 보면. 그러면 이랬던 동네가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하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어때요? 깔끔해졌죠. 백사마을인 동네를 재개발이나 주거환 개선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돼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 어떻게 할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어떻게 갈지, 건폐 용적률을 얼마나 정할지, 높이의 최고치 제한도 어떻게 할지, 환경관리, 경관, 교통처리 어떻게 할지, 공원 어디다가 만들지, 핵교 어디다가 만들지 등등 이런 것들의 내용을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시작. 서울시의 일부, 서울시의 일부. 그죠? 그러면 이랬던 동네가 이렇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아, 일부에다, 서울시의 일부에다가 도시관리 계획을 만드는구나.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죠?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잘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동네가 이렇게 깔끔해지면서 환골탈태가 되어지는 거죠. 일부만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 뭐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인 거야. 아까 그래서 의정부시와 구리시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은 직접 결정해 준 거야.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니까. 그러면 구리시 수택동에 재개발을 한다? 거기 지구 단위 계획 만든다. 구리시 대도시 아니어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럼 봐봐요. 국시도 대도시가 아니라 시장 군수라고 나오죠. 국시도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해서 그 동네,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주면 섹터가 잡히고 섹터 잡힌 곳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환골탈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 내용을 볼 때 포인트는 뭘까요? 아, 지구 단위 계획의 의 자체가 봐요. 관할구역의 일부. 한마디로 뭐다? 서울시의 일부. 그리고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계획을 만든다면 그 수립의 기준은 뭐다? 항상 국장이 정한다는 사실. 기억나죠? 광역도시계획이건 도시기본계획이건 도시관리계획이건 지구단위계획이건 어쨌건 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이해가셨죠? 물어봅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X.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O.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오,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오, 정비법의 정비기본계획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오, 에버바리 오, 다 오. 그렇죠? 결론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한다면 다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이걸 우린 저는 뭐라 하냐 한마디로 앞으로 내용 나올 때마다 똑같다고 해서 내가 팁을 줍니다. 팁을 주는 건 그냥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어디 가나 같다.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루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팁이라 표시해 놓고 여러분은 아, 어디 가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팁을 불러주면 아, 이건 어디 가나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고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법이라는 게요, 껌껌이 다 외우려고 하면 정신병 걸려요. 근데 어떻게 외울 때 제가. 그리고 감으로 맞추는 게 3분의 1이에요,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반. 내가 정말 알고 푸는 건 맞힌 것 중에 절반밖에 안 돼요. 40문제가 아니라 맞춘 것 중에. 내가 맞춘 것 중에 절반을 알고 푸는 거고, 반은 이건가? 이러고 푸는 거야. 공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은 달라. 왜? 너무 많아. 이걸 다 보려고 하는 건 떨어지라고 작정을 한 거야. 붙을 수가 없어요. 다 보고 나서 공법을 시험부터 하려고 하면 10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 말인지 알고 외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25년 됐거든요. 이제 알겠어. 그렇죠? 25년 하고 싶어요? 아니죠? 올해 끝내야죠. 봐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이 정해지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은 몇 년? 3년 내에 만들어줘야 돼요. 말이 3년 만들어줘야 되고 3년 내 안 만들어주면 다음 날 구역은 효력을 잃어요. 물어봐요. 섹터를 잡아줬죠. 그럼 거기에 뭐 해줘야 돼? 계획을 만들어야지. 3년 지나도록 안 만들면 뭐 의미 없지. 그럼 다음 날 구역은 잃어요. 기억나요? 효력 상실은 다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혹시 집에 싱크대 열어보면 냄비 있지 않아요? 냄비 좀 올드한 단어인가? 뭐라고요? 냄비 있잖아요. 그럼 냄비 보면 오래전 산 건데 안 쓰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쓴 거. 그럼 냄비를 샀는데 3년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냄비 쓰는 거 안 쓰는 거. 버리세요. 3년 된 다음 날. 됐죠?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쓰기는 썼어. 그럼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인 거지. 라면을. 근데 5년 지나도록 안 먹었어요. 뭐라고요? 냄비에다가 라면을, 이거 안 웃겨? 되게 웃긴 건데. 라면을 끓였는데 5년 되도록 안 먹은 거야. 그럼 라면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떤 분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기만 하겠어요? 썩어 문드러졌지? 그럼 뭐가 되죠? 5년 된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효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3단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구역을 정했다. 그리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걸 만들어주는 건 3년.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으면 거기 맞춰 사업하는 건 5년 내 착수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앞에는 구역을, 뒤에는 다음날 계획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아, 이 동네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해졌대. 아, 뭐가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있구라 이런 말도 있어. 아, 겁나 좋아. 투기만 생기고 말만 주장되어집니다. 그럼 차라리 뭐가 되죠? 생활 안정을 위해선 3년 지나도록 계획이 없다면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서 기대는 이빨 올라가는데 사업 착수를 안 하는 거야.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분위기만 싱숭생숭하고 안 되겠죠? 생활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붕 떠 있고 안 되겠다. 5년 지나도 안 하면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계획에 실효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나올 얘기인데 33회 올해도 안 나왔어요. 이건 34회 반드시 물어볼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작년도 내가 올해 시험 볼 때도 33회 100% 나온다고 했고 내가 안 나오면 내가 내년도에 열심히 강의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열심히 하잖아 지금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요번에 정말로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소통이 안 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거 아세요? 고수업 칠 때 상대방도 고수고 나도 고수잖아. 그러면 내는 걸 보면 뭐 들고 있구나 알잖아. 거기 맞춰 대가리 굴리, 아니 대가리 머리 굴리거든. 근데 상대방이 초보면 내가 머리 이빨 굴려봤자 안 통하잖아. 딱 그런 상황이야 지금.
내가 머리 굴렸거든? 근데 대화가 안 돼, 지금. 초보라. 그죠? 우리는 25년 봤는데 이제 2, 3년 교수 된 지 몇 년 안 된 분들이 문제를 내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뭘 고민했다 이걸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아우, 정말 너무 유치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구역에서 계획에 대한 부분 3년 주고, 봐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데, 하나 봐봐요. 요것만 이해해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봐요. 이걸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밥상이라고 이해해 봅시다. 밥상이라고. 여러분은 밥상 차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밥상을 차리면 밥이 있어야지. 밥을 안 주면 그게 밥상이야, 그게?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죠? 밥상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밥하고 김치랑 국은 줘야지, 최소한.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밥하고 김치랑 국을 주는데 하나 생략하려고 김치국을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생략할 수 있잖아, 하나를. 한 가지 끝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봐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반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상에 밥 같은 거죠. 요 동네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요 동네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요 동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를 어떻게 할 건데, 이건 필수인 거야. 밥상의 필수 밥과 김치국인 거지. 이게 없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미가 없는 거야. 밥상에 의미가 없다고. 그럼 이런 문제 잘 나오겠지?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닌 것은, 이러고 나와요. must. 1번 기반시설 배치 규모, 2번 건축물 용도 제한, 3번 건폐율 용적률, 4번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5번 교통 처리 계획. 답은 5번인 거예요. 이거는 가끔 먹는 갈비찜이야. 이건 뭐야? 가끔 먹는 뭐다? 굴비지. 아, 굴비 맛있긴 한데 잘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죠? 알도 있고 막 보면. 됐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 내용. 이거 보면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 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다라는 정도.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합시다. 그렇죠? 이 그림만. 그리고 나중에 되면 제가 다음 페이지 세부 내용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여기까지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의미만 이해해 놓으세요. 뭐 하는 건지. 그렇죠? 그 얘기. 그래서 한 번 정도만 각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됐고요. 넘어가시고. 다음 주에 제가 요것도요,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나머지 말하지 않은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왼쪽에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나중에 1월 달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림책도 지금 얇은 것 같은데 지금 130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작년보다는 20페이지 늘었는데 지금도 작년에 비하면 두꺼워진 거지만 공법을 이렇게 얇은 걸로 됩니까? 물어보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거는 똑바로 하면 되고요. 그렇죠? 공법 제가 유튜브 올려놨습니다만 작년 그림책에서 29문제 나왔어요. 29개면 72.5점이에요. 아니다. 맞지? 72.5점. 11개니까 25점. 맞지?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면 훌륭해요. 그죠? 그러니까 더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 내용도 전체를 다 보는 게 힘드니까 제가 12월 달에 요만큼 보고 1, 2월 달에 요만큼 보고 3, 4월 달에 이만큼 보고 5, 6월 때 이만큼 봐요. 7, 8부터 줄어요,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한 것만 그 당시에 보면 되지 굳이 말하지 않은 걸 읽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이에요. 질문도 하지 말아요. 말하지 않은 거는. 그리고 말한 거를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세요. 말한 거를 넓히지 말고요. 그래야 다음 스텝을 걸을 수가 있어요. 나는 요만큼 얘기했는데 재수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본 게 있잖아. 그러면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면서 외우는 거거든. 외우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10번이고 20번이고 지금 말한 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일단은 항상 그 시기에 한 것만 하시면 돼. 미리 선행학습하지 마세요. 중개사 공부는 예습이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공법은 특히나 복습만 잘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요 기반시설 좀 봐볼게요. 그럼 기반시설 아까 뭐가 돼요? 우리
아까 그림책에서 12페이지 봤던 것처럼 보시면 되는데 넘기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봐봐요. 그 내용에서 아까 제가 12에서 뭐라는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로 같은 기반시설 같은 거를 잘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관리 계획으로 규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그럼 봐봐요. 그 도로라는 말을 좀 더 어려운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우린 기반시설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기반시설. 그럼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쭉쭉 뻗은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소유자 A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안녕하세요 A씨 위에다가 이제 도로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땅을 구하기 힘드네요. 좀 싸게 좀 우리 서울시에 제공해 좀 좋겠어요. 그럼 A가 그러세요. 좋은 일 하시는군요. 싸게 드릴게요. 이럴까요? 아니면 얼마 줄 건데? 많이 줘야 돼요. 그냥 안 줘. 난 뒤에 이러지 않겠냐고요. 당연히 안 줘요. 그럼 당연히 이 사업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어지고 심지어는 뭐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귀연이 안 해줘가지고 도로 한가운데 건물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아주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강제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쭉쭉 뻗은 길들 절대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규제해줘야 되겠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기반시설을 잘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을 하고자 한다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를 하자. 그래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 계획 시설이란 말을 쓰게 돼요. 도시 계획 시설. 이거 봐.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내가 설명해 볼게. 들어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라고 나오면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세팅하세요. 그냥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 뭘로? 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결정된 기반시설. 이게 도시계획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계획으로 A를 규제할 수 있게 돼요. 됐죠?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뺏어다가 사업을 하는 등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그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됐으니까 도시계획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말을 써요.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 우리 12페이지에서 봤던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죠. 도시계획 사업이 세 가지 있었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 재개발 지원 정비 사업 세 가지잖아. 됐지? 아까 12에서 봤었어. 알았지? 아까 하시고요. 그러면 오른손 들고 해봐요. 기반 시설 시작. 다음 단계 도시계획 시설, 그 다음 단계 도시계획 시설 사업. 건너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어 정의 때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요 사업의 개괄적인 흐름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면 시행자가 돈 버나요? 일반적으로? 돈 버는 도시계획 시설만 설치하나요? 우리 주변에 돈 안 되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런 도로 다 누가 한 거예요?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돈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민자 유치를 통하건 뭐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지겠지만 돈이 안 되는 사업이란 뭐가 된다? 굉장히 지연되어지고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얼렁얼렁 될까요? 겁나 지연될까요? 겁나 지연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럴 때 요 소유자에 대한 지위가 장기적으로 방치되어져서 미집행되어지면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래서 A라는 자의 권리, 개인의 권리, 사건이라는 것을 보호할 목적이 생기고
이 사건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나중에 내가 또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릴 건데 장기적으로 사업이 미집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A한테 사업이 장기 미집행돼서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있어. 1년에 1억 버는 땅인데 10년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A는 열받아 죽죠. 10년이면 10억인데. 이래서 헌법재판소를 A가 방문합니다. 너무 가혹하다. 손실보상 규정도 없이 무조건 나보고 사업한다고 건물도 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랬더니 맞다. 너무 가혹하다. A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도인가 매수 청구제가 도입이 되어집니다. 에버레 매수 청구.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도입되게 돼서 민간 사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에버바레 매수 청구. 그리고 중요한 건 이 A란 자의 토지의 지목이 모든 토지가 아니라 지목이 대일 때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규제를 많이 받은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울 때는 보통 뭐라고 외워 이거를요. 열대. 시작. 열대. 얼마나 열받으면 열대부터 칩니까? 말이 열대 치고 매수 청구. 일리 와. 열대 치고 매수 청구. 그렇죠? 죽을 수 있어. 뭐라고요? 열대 치고 매수 청구야.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갔어.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어여해봐요 그대. 시작.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포인트. 다음 날은 이게 포인트야.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그만할까? 그래서 열대치고 매수 청구예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수업한 거를 보면 내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렇죠? 그래서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고 20년 되는 다음날 실효함으로 인해서 소유자 A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당연히 당의 사업이 겁나 지연되어지니까 일단 소유자들한테 네 토지의 사업이 언제 진행되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감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른쪽 33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언제 사업을 시행하는지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먼저 만들어줘요. 뭘 만들어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넘겨? 뭐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그림이 뭐라고 나와요? 1단계가 3년 내에 할 거, 2단계가 3년 후에 할 거로 단계를 나눠놔요. 형광펜 거 봐요. 1단계 3년 내, 2단계 3년 후. 33페이지라고. 33페이지. 그렇죠? 그러면 3년 내 진행되는 게 뭐다? 1단계. 3년 후에 진행되는 게 뭐다? 2단계 집행계획을 분류하죠. 그럼 소유자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토지가 만약에 1단계에 들어가 있다면 내 토지는 3년 내에 사업을 진행하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재원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A한테 보상을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들을 정하는 거예요. 33 왼쪽 끝에 중간에 써 있죠.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3개월 내에 만든다고 써 있을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나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되죠? 그럴 때 시행자가 누구냐라는 걸 보게 되고,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었으니까 시행자가 누구니 보게 되고, 시행자가 나 사업을 이렇게 할래 실시계획 만들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해서 공사가 완료되어지면서 준공되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 끝까지. 제 그림책은요, 나중에 그림책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왼쪽부터 쫙 연결돼요. 이렇게 순서가.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오른쪽 페이지로 뭐다?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실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이 자체가 하나의 체계도예요. 흘러가는. 그렇죠. 물론 따로 또 나중에 체계도를 만들면 드리겠지만 이게 체계도이자 요약집이자
어떻게 본다면 뭐다? 1년 안에 교재인 겁니다. 그래서 잘 앞으로 활용해서 보셔야 하고요. 보시면 되겠죠? 아유, 산만해. 봐보시고. 어쨌든, 그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돌아와서 그림책 좀 봅시다. 봐요. 왼쪽에 도시계획 시설 전에 기반설의 종류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기반설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봐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작.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근데 계획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돼?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고 하면 엉망될 테니까 위반하면 2년 2천인 거죠. 32페이지. 됐습니까? 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일 때 봐요.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 했어요?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그래서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교공, 유공, 방보환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첫째 주 얘기했던 거 보건위생과 환경기초는 꼭 구분하셔야 된다. 그 말 기억나요? 보건위생시설은 우리가 뭐 할 때? 죽을 때 뭐라고요? 좋은 말로 생을 마감할 때. 그렇죠.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이 보건위생시설이에요. 뭐라고요?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게 뭐다? 보건위생시설이라서 보건위생시설은 3가지가 나와요. 장도종이라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의 3가지. 장도종, 시작. 장도종,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의 장도종의 보건위생시설이 있다. 그리고 절대 주의할 거 하수도 같은 거, 폐차장 같은 거는 다 뭐다? 환경기초시설이에요. 우리 문제 나올 때 잘 나오는 게 봐요. 아주 빈출이 이거예요. 하수도는 보건위생시설이다. 이러면 틀려요. 이유는 우리가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외우라고요. 보건위생은 뭐야?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는 환경기초예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폐차장인데 폐차장을 교통시설이라고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폐차장은 교통이 아니에요. 폐차가 되는데 무슨 교통이 생깁니까? 폐차가 되는데 이해 가셨죠? 폐차장은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는 못 외워도 교공, 유공, 방보환이라고 하는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와 그 중에 보건위생과 환경기초 정도만 구분하는 걸로 일단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얘기해 줄게요. 일단 봐봐요. 우리가 내용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봐요. 교통시설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요거 무슨 뭐 주차장 같은 거. 도로 철도 다 아는 거고 공간시설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게 광장 많이 나와요. 광장. 작년도도 문제가 나왔어. 광장. 나중에 얘기해. 말하지 않은 건 유통공급시설 중 가장 핫한 게 뭔지 아세요? 공동구예요. 이건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야. 빨리 공동구. 공동구가 뭔지 아십니까? 도로 밑에다가 둥그런 관을 묻어놔요. 이 그림 좀 보여줄게요. 봐요. 도로 밑에 둥그런 관을 묻어놓는데 봐봐요. 우리가 공동구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가끔가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도로 밑에다 이렇게 둥그런 관을 묻어놓고 그 둥그런 요 관 안에다가 뭐 하냐면 전기나 가스나 무슨 뭐 하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등등등등 수용하는 관을 매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관이 매립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에 이런 식으로 뭐다? 여기저기에 전봇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척척 널려져 있어가지고 동네가 환경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노원 같은 경우는 이런 전봇대 많이 보이나요? 별로 안 보이죠. 우리 노원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재개발한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88년? 그 정도에. 그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도로 밑에 공동을 묻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가 없어지고 도로 밑에 전기, 전화, 가스 등관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공동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구는 뭐다? 바로 유통,
공급 시설로서 공동구를 만들면 봐봐 외우지 말고 들어봐 전봇대 없어지니까 도로 구조가 망가지지 않아요. 없어지니까. 그리고 전봇대 있으면 꼭 그 위에 뭐가 앉아 있어요? 참버드가 앉아 있어요. 참버드가 앉아가지고 흘려요. 허옇고 검은 비슷한 물질을 그 머리에 묻어. 그죠?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이거 없어지니까 미관 개선이 되어져요. 그리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전봇대 때문에 차 못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전봇대 뽑아버리고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를 묻어놔서 거기다 전기, 전화, 가스 등 배관을 공동 수용하는구나. 그럼 뭐가 되어진다? 아무래도 깔끔해지겠구나. 도로구조 보존되겠구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 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도로 밑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서의 유통 공급설이 뭐다? 바로 공동구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동구는요, 농담 아니고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죠? 33에 안 나왔더라고. 그렇죠? 지나간 33에. 거의 매년 나오는 아이템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구에 대한 부분은 뭐하죠? 이렇게 도로 밑에 설치하는 공동구가 되어지고 오른쪽 위에 좀 봐봐요. 오른쪽 위에. 그럼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공동구는 누가 설치하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공동구 별표하시고 봐봐요. 이와 같은 시행자가 공동구를 만들게 돼 있어요. 시행자가. 오른쪽 위 별 20개 하시고 공동구 설치 의무자. 오른쪽 위. 오른쪽을 또 몰라.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거기. 힘들어. 그럼 봐요. 그러면 시행자가 뭐라고 나오냐 봐봐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 뭐 한다?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도정택 경공청입니다. 도정택 경공청. 시작. 도정택 경공청. 이 사업의 시행자가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앞에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한다면 공동구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단 오늘 이것만 외워요. 공동구는 왼쪽에 유통공급시설이고 그 공동구는 누가 설치 의무가 있다? 도정택 경공청의 시행자가 200만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한다면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노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거죠. 정비구역 재개발한 거니까. 그렇죠? 200만 초과 하니까 공동구 만든 거고. 요번에 남양주 있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런 거 한다. 거기도 어마어마하지 면적이 1000만인가 1300만인가 면적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엄청난 넓은 면적입니다. 200만 초과한다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런 식으로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시작. 오늘도 집에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기요, 그거 아세요? 공동구.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시행자 설치. 땡큐. 도망가야 되고 보시면 됩니다. 영 말할 데 없으면 집에 가 자녀분이나 신랑분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로 딸내미는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보시면 됩니다. 공동구에 그럼 봐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우리가 공동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통 공급설이고 이에 대한 부분에 뭐다? 공동구에 대한 설치 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요거. 설치 의무 200만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의전 신도시,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해요. 200만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 시작. 200만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의 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거야. 항상 나오는 부분이거든. 제가 다음 주도 오늘 배운 거 필수 지문 또 10서너 개 정도로 지문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주 1교시 할 때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고 외워가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항상 기본에 어긋나지 않게. 그럼 봐봐.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됐고요. 그럼 내용에 또 하나.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있다. 시작. 공공문화체육시설.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 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이 뭘까요?
재난 방지를 위한 것이겠죠. 방제 시설. 와, 뭐 아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무슨 뭐 겨울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 뭐 폭우 온다고. 그래서 우산을 겁나 들고 댕겨 하루 종일 한 방울 맞았어. 한 방울. 그랬더니 요즘에는 열대처럼 스콜로 울진인가 어디에 겁나 왔대요. 경북 울진에. 수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또 이상해 날씨가. 옛날에 안 그러더니 요즘엔 뭐야 비가 어떻게 와? 이렇게 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폭우가. 신기하다니까. 어쨌건 하천이나 유수지 같은 게 대표적인 방제 시설이에요. 유수지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천, 한강 같은 거 대표적인 방제 시설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됐고요. 보건위생과 환경교체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번에 33회 문제기도 했고요. 우리가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공, 유공, 방보환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이라는 거 꼭 외워놓으시고 그 몇 가지의 중요한 분류 기억하시고 그 유통공급시설 중에서 공동구로 한 부분은 따로 또 규정이 나와 있는데 200만을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의 경우일 때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다라고 내용들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200만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 시작. 200만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그렇구나. 시작. 또 무섭구나. 두 팔 좀 들어보세요. 목 좀 돌리고. 아이고. 오늘 차가 안 막히대. 웬일로? 노원 올 때는 차가 안 막히는 게 이상한 날이에요. 오늘은 1시간밖에 안 걸렸어. 웬일이야? 봐봐요. 됐어요. 오늘 아마 지금 하겠다. 금통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금리 인상이 오늘도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뭐 0.25 예상하는 것 같은데 0.5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금리 뭐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그만 올리면서 됐기도 싶을 것 같기도 한데 자꾸 미연준이 올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갭 차이가 나면 이제 왜 유출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건 오늘 마저 좀 금통위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적금 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딱 돈이 있어 적금을 들죠 우리가. 봐요. 앞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요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한다? 돈이 없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어져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만들어주자. 뭐 말해? 단계별 집행계획. 시작.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어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만들고 공사 완료되고 준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 절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왼쪽부터.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인데 그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에 준공을 하는구나. 이렇게 라인을, 흐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앞에서 배웠다시피 단계별로 집행계획부터 좀 만들어 보자. 뭐라고요? 단계별로 집행계획. 그냥 말을 외우려 하지 말고 쉽게 이해하면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야? 단계 나온다 이 얘기야. 1단계, 2단계. 3년 내에 할 거 1단계, 3년 후에 할 거 2단계. 이해가셨죠? 그래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설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도시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만들자 이런 얘기야. 그럼 기본만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방권자가 누굴까? 서울로 본다면 서울시장이야. 간단히 써봐요. 서울시장. 서울시장이 이방권자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부터 얼마?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설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해서 뭐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해 사업에 대한 부분의 시행이 이루어지겠죠. 이제는요. 그럼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었으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1단계 3년 내에 할 거, 2단계 3년 후에 할 거. 뭐 이런 식으로 뭐다? 단계 나눠져 있으니까 단계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돼요. 단계대로. 그죠? 그럼 봐요.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봐봐.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으면 서울특별시면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주고. 됐죠?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어주고 서울특별시장이 뭘 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예요?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일주 얘기했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주말에 1주차 수업 좀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우리 대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1주차 수업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야 뭐 할지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약속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광, 특별자치시, 세종시 얘기하는 거고,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 이외의 도 밑에 시군들. 그렇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시행자가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럼 봐요. 그러면 시행자에 대한 부분을 봐보면 별다른 말이 없으면 관할 지자체장이 시행자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을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해하지 말 건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그거는 광역설 아닌가요? 맞죠? 근데 광역시설은 광역도시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계획을 만들 거 아니야. 광역계획권이 안 정해져 있다면 뭐야? 그냥 도시계획설 사업으로 하는 거야 어차피. 그렇죠. 광역계획권 정해져 있다면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하게 도시계획설 사업 하는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둘 이상 걸쳐 있다면 협의하여서 뭐 하면 된다? 시행자를 정하면 되고. 봐봐. 만약에 여기는 의정부시가 있었고 여기는 구리시가 있었어. 구리시. 근데 두 시에 걸쳐서 이렇게 도로 같은 걸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한대. 그럼 어떻게 된다?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는 거야. 둘이서. 그죠? 근데 보통은 협의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됐다고 한다면 같은 도이면 도지사가 정한 자가 시행자가 돼요. 같은 도인가요?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다른 도예요? 어디 이북에서 왔어요? 왜 그래 진짜. 경기도 아니요. 황해도요? 그러니까 같은 도니까 도가 정하는 자가 시행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도로가 걸친 곳이 어디까지 있었냐면 서울까지 있었어요. 이거는 같은 도가 될 수가 없잖아. 이러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려 있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자가 시행자가 돼요. 이해갑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분이 물어보되 쌤 근데요 걸쳐 있는 경우일 때 협의 안 되면 같은 도이면 도가 정하는 자, 다른 시도이면 국장 정한 자가 시행자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요 왜 정한 자가 해요? 도지사나 국장이 왜 직접 안 하고 왜 정한 자가 하는 거예요? 왜 직접 안 해요? 물어보는 분들이 따지는 분들이 있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따라해봐요.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 돈이 없다. 그래서 따라해봐요. 도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돈이 없다. 근데 왜 참견지를 해? 지가 정해만 주는 거지. 지도 돈이 없는데. 아셨어요? 모든 거를 국장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한 자가 시행자가 돼요. 하지만 만약에 당의 사업이 부득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라거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국장도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걸쳤을 때 협의 안 됐다고 국장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계획 관련시나 광역도시계획 관련시라고 한다면 국장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그런 사유인 거지 협의가 안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지만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꾸 얘기하지만 기본서 보고 조문 읽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자꾸 수업 듣고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 그 상황이 어떤지를. 그렇죠? 여러분이 또 이해가 안 돼. 기본서 읽다가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봐요. 이렇게 공공이자들이 시행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는데 이렇게라도 사업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라도 시행되기가 곤란해. 왜? 돈이 없어서. 근데 설치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짱구를 굴리냐면 야 민간자를 좀 끌어와야 되겠다. 도저히 공공 해결이 안 난다. 그러면 다음에 지정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 국시도 시군수가 다음에 다른 공공의 자나 심지어 다른 민간의 자까지 정해가지고 민간 자본을 땡기기 위해서 정해서 사업을 시행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민간 자본을 땡기려면 어때야 될까? 당의 도시계획설 사업이 돈이 돼야지. 돈 안 되면 어떤 미친 피플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지. 하나 물어봅시다. GTX-C 작년도에 한참 시끄러웠죠. 그죠? GTX-C는 광역설이기도 하고 서울시 안에서 본다면 도시계획설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셨죠? 물론 그 기본은 철도니까 기반설이겠지. 이해가셨죠? 그럼 문제는 뭐냐? 그걸 만드는데 GTX-C만 3조가 들어간답니다. 3조 5천억.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설치할 돈이 없지. 그럼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고 정부가 입찰을 했지. 그래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작년 5월인가요? 그렇죠? 사업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한다고 한 거예요? 돈 되니까. 3조 5천억 쓰고 10조 벌면 하지 왜 안 하겠어? 기간상의 문제인데 하지. 그리고 비용 수익 대비율 산술해 봤더니 1.38인가 나왔대요. 그게. 그러니까 0.38은 버는 거 아닙니까? 거의 38% 정도를. 괜찮은 거지 사업성이. 그렇죠? 한 40년도 수익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GTX-B 이거는 별로 수익성이 없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정부가 지정할 수 없고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봐요. 민간 자본을 땡긴단 말은 뭐야? 그러니까 민간자가 그 사업 부지의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해야 돼. 소유. 민간 자본 땡기는 거니까 국공유지 빼고 진실하게 얼마 가졌나. 민간자가 얼마나 땅이 있냐를 알아야 되는데 국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할 수는 없지. 제외하고 3분의 2겠지. 소유하고. 그리고 나머지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러면 민간의 시행자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해갑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서울시의 SH지방공사 이런 자를 정해서 시행케 할 때는 소유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봐요. 여러분 LH는 뭔지 아세요? LH는 정부의 공기업, 랜드하우스. 그죠? 공공기관 중에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별도의 공공기관인데 서울시 지방이라고는 지방공사, 서울로 본다면 이게 SH공사예요. 서울하우징, SH공사. 가끔 가다가 쌤, 공공기관하고 지방공사랑 다른 건가요? 다르니까 따로 썼지 내가. 알았죠? 공공기관은 뭐야? 정부의 공기업인 거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가면 또 헷갈려. 기억해 놓으셔야 돼. 서울로 본다면 SH공사가 서울시 지방공사입니다. 의정부시로 본다, 구리시로 본다면 도시개발공사라고 합니다. 보통.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고. 도시마다 좀 이름은 달라요.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상 지자체의 공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법인이 있는데 그걸 지방공사라고 해요. 그게 서울시면 SH공사예요. 그리고 나라 차원으로 본다면 공공기관의 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공기업은. 이거 말고도 뭐 수자원공사니 무슨 뭐 농어촌공사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는요. 그렇죠. 그런 공사가 한 13개쯤 돼요. 정부에는. 그렇죠. 서울시에는 3개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거는 SH공사. 이해 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요. 그럼 토지주택공사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시행자 지정될 수 있다? X. 공공이니까 소유 동의 요건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시행자 종류부터 간단히 몇 개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다? 시행자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서울시장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서울시장이 시행하는 거고, 그리고 내용에서 협의 안 되면 뭐야? 도가 정하는 자, 국장 정하는 자가 시행자가 되고, 국가계획 관련됐다면 국장이, 광역도시 관련됐다면 도지사가, 그렇죠?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에 오는 뭐다? 다음의 자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민간 자본을 땡기는 경우라고 한다면 민간자가 이런 소유 동의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 알아야 할 일인 거죠. 나는 또 GTX가 또 인도원역에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렇죠? 우리 집 동네 33평 아파트가 원래 얼마였냐면 5억이었어요. 근데 얼마까지 갔는 줄 알아요? 16억 8천. 대박이죠? 미쳤어요, 미쳤어. 쏠칠까? 미쳤어. 근데 그 집이 지금 한 11억쯤 해요. 지금도 비싸,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나중에 16억 8천에 들어온 사람은 혀를 깨물고 싶을 거야, 아마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미 이전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지금 걱정이야, 사실 지금 분들이.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그 GTX가 한참 유행했을 때는 노원까지, 창동까지 인도권역에서 20분? 22분, 15분 얘기하더라고. 그게 지정신이에요? 올 수 있는 거리야, 그게? 그러면 20분인데 상당히 기대해 있더니 글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 지나간대, 그게. 40m 이하로. 그래서 인도권역 위에서 지상에서 타러 내려가는데 15분이 걸린대. 가는데 20분, 나오면 15분. 그럼 50분 마찬가지네? 그래서 의미가 없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들어가는 걸 후딱 들어갈 수 있게 뭔가 만들어야 하겠지. 그래야지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야, 그 정도만 되면 교통혁명이죠,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차도 나온다고 하는 판인데 지금 우리가 오래만 살면 돼. 그럼 많은 걸 구경할 수 있어. 오래 건강하게 살면. 근데 문제는 뭐 돈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뭐야?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서 열심히 내가 죽을 때까지 벌어야지. 정년이 없는. 나만 열심히 하면. 근데 진짜로요. 중개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변 다 놀던데 이런 분이 있는데 노는 가게도 있고 잘 되는 가게도 있어요. 이렇게 불경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따박따박 계약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 밸리에 한두 집은 그래요. 나머지는 다 개점휴업이지만. 그렇죠? 요즘에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본인이 어떻게 하냐가 문제지 뭐하죠? 이게 무슨 무조건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조만간 나아질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막 당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내년도 연말 보는 분도 있고요. 장기 침체 보는 분들은 5년, 10년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너무 길고 한 몇 년 내에 또 쇼부 쳐야죠. 어쨌건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합시다. 도시계획서 한번 뭐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그리고 내용에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시행자 누군지 본다. 봐봐. 그러면 실시계획을 만드는 봐 봅시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을 만들어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실시계획이라고 해요. 실시계획. 그럼 봐봐요. 간단히 누가 작성하고 누가 인가할 거냐. 작성하여 인가받자. 시작. 그럼 간단히 봐요. 실시계획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시행자가 만들어요. 시행자. 모든 시행자가.
하지만 누구에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면 국장의 인가를 받고 그 바뀌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에 인가한다.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처음에는 뭐 자세한 걸 볼 필요 없어요. 일단 시행자가 작성해서 국시도 대도시 시장에 인가하는 계획이구나. 그럼 실시계획 인가된 대로 사업은 시행하면 되겠구나. 지금은 그 정도. 이건 나중에 1, 2월 달 때 나머지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실시계획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해하자? 시행자가 작성하고 국시도 대도시 시장에 인가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한 대로 사업을 얼렁얼렁 시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 나오죠. 얼렁얼렁 사업을 시행해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어지는 거죠. 별 20개짜리고요. 우리 중개사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까 했던 장기 미집행 매수 청구입니다. 솔직히 이게 안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우리 33회 때 문제에서 잘 안 나왔어요. 사실은. 32회까지는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좀 많이 나왔던 거. 이게 거의 10회 때부터 20몇 년간 하나도 안 빠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나왔어. 서프라이즈야, 완전히.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나와서 지겨운가 보지? 그러면 34회는 나와야지. 어쩔 수 없어. 봐봐. 그럼 봐요.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얼렁얼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A라는 자가 사업을 10년 넘게 안 하고, 사업의 시행자가 10년 넘게 안 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 A는 정말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규제받으면서. 도로 부지라 아무것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하면서. 근데 하물며 토지의 지목까지 대지입니다. 혹시 지목 뭔지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 목쌤한테 배우셨죠? 이리 와보세요. 배웠죠? 뭐라고요? 배웠죠? 안 배웠어요? 배웠죠? 저리 가보실까요? 뭐라고요? 이리 와보세요. 배우셨을 거예요. 목쌤한테. 지목은 토지의 용도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8가지 정해져 있어요. 외웠죠? 시작.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등등 등등등 잡종지 이러면 되죠. 그러면 총 28가지의 지목 중에 가장 토지 값이 비싼 게 대지예요. 대지는 건물 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장 A는 대지를 소유한 자니까 가장 규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봐요. 10년 지나도록 미집행됐어. A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A의 권리가 너무 침해됐어. 그래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고 A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했었어. 그런데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받아주고 토지를 매수해 줄 거면 그 돈 있으면 사업을 하지. 요걸 뭐하라고 먹어. 안 그래요? 그래서 헌법에 불합치가 돼서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는데 사건은 보호해야 하겠고 면피성 조문이 필요했던 거야. 뭐라고? 면피성 조문이야. 실질적 보호책은 아니야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 야 지목이 대인 경우만 인정해 줄게. 너네가 매수 청구하면 상황 봐서 매수해 줄게. 팔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장기 미집행에 대한 사건 보호 조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열대치고 매수 청구입니다. 일로 와. 시작. 열대치고 매수 청구입니다. 시작. 그럼 봐. 10년 지나도록 사업이 안 됐어요. 지목은 대지예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 봐. 매수 청구했으면 매수 의무자인 시행자 등은 답변해 줘야지. 뭐라고?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알려주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땐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시작.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외우십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해야 한다. 시작.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하여야 한다. 옛날에요. 17회 때인가 18회 때는 앞에도 2년이었다. 앞에도 2년, 뒤에도 2년이었어. 그래서 2년이 그냥 2년이 이랬는데 이제 그걸 못해. 너무 아쉬워. 그래서 6월이 2년 매수할 지어답니다. 원래 과거에는 6월이가 참 많았잖아요.
6월이 3월이 이러면서. 그렇죠?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가 외우세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것만 알아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2년이었다가 6개월 2년으로 바뀌니까 문제가 나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서술어에 매수를 해야 한다고 나오는 건지 매수 여부를 알려준다고 나오는 건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 여부를 알려주는 건 6개월이고 매수해야 하는 건 2년인 거니까 서술어를 잘 읽어야 돼요. 키워드 못 찾으면 또 안개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시작. 우리 오늘 이거나 외워요. 딴 거 필요 없어.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봤던 흐름 기억해야 돼. 뭐였지?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사업 시행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실시계획, 준공. 하지만 사업이 미집행되면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게 흐름이 기억나야 돼요. 흐름이 기억나야 조문이 들어와요. 이걸 듣고 나중에 참고삼아 기본서를 보시면 이제 기본서가 읽혀. 아, 이 얘기구나 하고 아니까 흐름을.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 10개도 안 나와요. 심하게 하면 5개도 안 나와. 흐름 알아야 풀어요. 그렇죠? 그냥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올해 시험 떨어진 분들 중에 꽈랑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냥 암기만 하는 수업을 들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건 앞으로 망할 겁니다. 뭐라고요? 앞으로는 이해 위주의 수업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냥 앞섰다는 건 보충 수단이야. 전부가 아니거든. 사실 그게 보충인 거지. 아니면 동기 유발인 거고. 뭔지 알고 외워야지.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를 봅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은 매수를 해주면 현금 주면 좋아요? 채권 주면 좋아요? 채권 주는 걸 좋아하는 건 변태죠. 뭐라고요? 현금 주는 거 좋아하죠. 그럼 6개월 내에 매수할지 안 할지 정해주고요. 매수하기로 했다면 2년 내에 매수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매수해 준다면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 현금은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자인 매수 의무자도 없고 소유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 불가피하다면 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빳빳하게 채권 이쁘게 만들어 놨거든. 너한테 보상금을 대신 채권을 주고 가름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채권 옆에 써봐요. 지방자치단체.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가능해요. 채권 발행이. 채권 발행이 뭐냐면 1억에 대해서 만약에 1억에 대해서 뭐 하죠? 현금을 줘야 돼. 매수 대금을. 돈이 없으니까 일단 채권을 줘.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상환기간 10년 이내 정해가지고 조류를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하여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대 10년 정도 현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셨죠? 시행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소유자한테는 완전히 짜증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10년 지났어요? 6개월 지났어요? 12년 6개월 지났죠? 근데 채권을 주겠는데 상환기간이 10년이래요.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지금 12년 6개월 지났는데 10년 동안 나중에 돈이 22년 6개월 만에 현금 만지는 거야. 너무 가혹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못해. 그럼 물어봐요. LH 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야. 채권 발행 안 돼요. 오로지 지자체만 됩니다. 서울시장이 매수 의무자였을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지자체가 아니면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도 훌륭하죠. 그 얘기들. 근데 만약에 매수해 주면 좋은데 매수를 어머나 못 해주겠대요. 안 된대. 안 된다고? 또는 더 나쁜 건 뭔지 알아요? 매수해 준대 놓고 못 한대요. 2년 다 됐는데 그때 가서 못 한대요. 더 나쁜 놈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럼 A는 정말 화날까요? 정말 신경질 날까요? 둘 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A를 위로해 줘야 돼요. 야 미안해 인마. 미안하니까 허가 내줄게.
거기서 단독주택 같은 거 짓고 살아라고 허가 내주는 예외 규정이 생겨요. 원래 이게 도로 부지라 건물 못 짓거든요. 근데 매수 청구도 못 해주지, 못 응해주지, 사업도 못 시행하지. 얼마나 미안해요. 폭도로 돌변하기 1번 직전이야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 미안하고 허가 내줄게. 그러니까 허가 내줄 테니까 그동안 좀 쓰고 살아, 단독 짓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위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 부분의 스토리예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다 이제 아래쪽에 쭉 나와 이제 이렇게. 이건 나중에 할 얘기야. 지금은 요 스토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봐요. 사업이 장기적 미집행되어 몇 년? 10년 지나도록. 그러면 요 A가 받는 침해가 너무 가혹하니까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죠? 우리가 열대치고 매수 청구를 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알려주고 2년 내에 매수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매수해준다면 현금이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유가 맞으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럼 채권 발행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채권 발행은 오로지 지자체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못 해준다고 했다면 허가를 내줘서 단독주택 같은 거의 일부를 허가받아 지어서 쓸 수 있게 어느 정도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아래 쭉 나와요. 간단히 얘기해 주면 매수의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부분. 특광, 특시, 특도시군 등이고요. 시행자고요. 매수해 준다면 현금이지만 채권 발행할 수 있고요. 지자체에 한정해서 형합행 긋고. 그리고 상환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라고 얘기했었고. 됐죠? 그 얘기들. 그리고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떡할래요?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같은 것 등을 지을 수 있게 해줘요. 뭐라고요?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같은 걸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만 쫙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세월이 시장, 세월이 흘러갔어 20년이 되면은 언제?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쌤, 그러면요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되면 내 토지는 이제 도로 부지가 아닌 거네요? 그쵸? 아니죠. 그러면요 20년 동안 내가 토지 이용 못했던 거는 보상 안 해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가끔 있어요. 난 이런 말을 했죠. 물에 빠진 거 구해놨더니 포따리느라고 그런다고. 그죠? 근데 오해 말 건 그런 규정은 없어요. 과거에는 전혀 없던 규정 등이에요. 공익사업이란 미명 아래. 지금은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생긴 거야. 사건보호조치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냥 쇳복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방법이 없죠. 하려면 얼렁얼렁 진행하든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잘 사업부지가 신설되어가지고 지정되어지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규제를 받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한번 말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작. 앞에서 봅시다.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본다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서를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한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주게 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자. 그리고 나서 장기 미집행된다고 한다면 미집행 조치로서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인 것이고, 세월이 흘러서 20년 되고 나면 다음날 뭐가 되어진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라는 거가 이 사업의 기본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반복되어지면서 내용이 추가되어져. 계속 이렇게 이 흐름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12페이지 그림에서 봤던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 쉬었다 갑시다.